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경기도가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 김대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함께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대순입니다. 네. 이 라디오 저희 OBS 라디오는 처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2 행정부지사 김대순입니다. 네, 짧게 아주 간결하게 인사 주셨어요. 예. 부지사님, 그런데 이 경기도에 보면 총 3분의 부지사가 계시잖아요. 네네. 행정 1부지사 그리고 행정 2부지사 그리고 경제부지사 이렇게 3분이 계신데 이 많은 분들이 이거 행정 1부지사랑 2부지사님하고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 행정 2부지사는 지역적으로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통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적인 업무 분담 외에 업무적으로는 주로 국토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철도나 도로, 교육, 교통, 또 건설, 물류 이런 분야와 또 약간은 그 사람하고 관련된 업무, 이민사회, 노동 이런 업무를 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또 평화협력이나 균형개발,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남부보다는 경기 북부에 치중하시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 그러니까 국토부하고도 많은 또 협의와 또 상의를 또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좀 많은 청취자분들 궁금증,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부지사님,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이게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반환 공여 구역 이것도 좀 잘 모르겠어요. 네네. 네, 반환 공여구역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공여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여구역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주한미군을 위해서 제공한 시설하고 구역을 공여구역이라고 하고요. 전국에 있는 공여구역 중에 87%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중에 반환 공여구역은 이러한 공여구역 중에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반환하기로 약속한 공여구역을 말합니다. 전국 반환 공여구역의 96%가 저희 경기도에 있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34개소 173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다 활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 활용 불가능한 곳을 12군데를 빼면 실제적으로 22개소 72제곱킬로미터 2200여만 평 정도 되고요. 분당 신도시 규모로 따진다면 한 4개 정도 면적이나 됩니다. 상당히 큰 면적이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22개 이 반환 공여구역이 뭐 의정부, 파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네. 의정부에 8개, 파주에 6개, 또 동두천에 6개, 하남에 하나, 화성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여러 차례 뭐 미군 반환 공여 구역에 대한 개발 논의 뭐 사실 있었지만 개발이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사업이 이렇게 좀 좌초되고 지지부진했던 이유 그건 뭡니까? 네,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중앙정부 지원 체계에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도로나 공원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매입비에 한해서만 일부 국고보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토지 매입비만 수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민간이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지역 그 규제입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또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막혀서 반환 이후에도 사실 원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나 또 공원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사실 약속에 대한 불이행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반환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반환된 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일부 지역은 또 산악 지역이고 그래서 개발 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여하기로 했던 지역도 아직 미반환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두천의 K시나 호비나 모빌 등 이런 지역은 미반환되었기 때문에 사실 도시개발계획 수립도 어렵고 도시 발전이 지금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통 이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군 부대 이런 것들이 정말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하는데 도시 개발에 있어서 참 장애가 되는 게 많이 그런 게 사실이었잖아요. 사막 같이 맞아요. 있습니다. 사막 그거 참 좋은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긴 한데 아니 그런데 부지사님 이 방금 말씀하신 동두천 포함해서 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 많은 게 이 의정부, 파주 이렇게 세 개가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꼽히잖아요. 근데 각기 지역마다 또 좀 어려운 점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지역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의정부시를 좀 말씀드리면 의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상당히 억제되고 있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신규로 원하는 공업지역, 그 일자리가 제공할 수 있는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발전도 지체되고 있고 그래서 미군 공유구역법에 공업지역에 대한 특례 신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파주시는 반환 공유구역 개발 사업에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부시장, 파주시장 면담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는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 전체 면적의 42%나 되는 부분이 공유지로 묶여 있고 또 70년간 경제적 손실이 누적돼 온 상황입니다. 이 중에 특히 미반환 공유구역도 3군데나 있어서 도시개발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의정부, 파주, 동두천 그야말로 어려운 점이 각양각색 이제 삼색이 되는데 뭐 정리해드리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와 협의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동두천시는 이 공여지가 진짜 이게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개발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까도 좀 전에 이제 부지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 이거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도가 주도권을 갖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추진하던 그 계획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70여 년간 군사시설 주변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각종 규제와 또 생활 불편을 감내하면서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던 특별한 희생의 당사자들이십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원칙이 가장 절실하게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지 매입비 일부나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도로나 SOC 사회기반시설, 복리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 50% 정도가량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의 체감 성과와는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는 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개발기금을 직접 조성해서 토지 매입비나 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향후 10년간 3천억 원 가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고 반환 공여구역의 잠재력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바꾸겠다는
저희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 사업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정부와 또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제도적, 재정적 보상도 강화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예. 저희 사부 굿모닝 초대석은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 경기도가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 2 부지사님 모시고 관련된 내용 지금 듣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거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에 대해서도 이제 경기도 지사 때부터 되게 관심이 많으셨고, 이제 방금 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좀 해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는데, 이 마침 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경기도에서 또 발빠르게 TF를 또 구성을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좀 운영 방향 이거 좀 궁금합니다. 경기도는 제가 중심이 돼서 TF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날 첫 번째 회의를 열었고요. 저와 또 도의 관련 실국장 또 관련되는 5개 시의 부시장 또 도의회 의원님들 또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현재 각 시군이 처한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 나타난 사항은 의정부하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 물량 문제 또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의 규제 완화가 이슈였고요. 파주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군협의 절차를 어떻게 단축하느냐 또 무상으로 양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이런 분야를 건의가 됐습니다. 동두천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직도 반환되지 않는 공여구역의 반환 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를 했고요. 화성은 발전 계획에 반영시키고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 타스크포스 팀 TF는 매월 정례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정례 회의를 통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또 교통이나 세제 지원 군 협력 방안 등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북부 대개발과 연계해서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국회와 토론회도 마쳤고 9월에는 2차 회의를 통해서 보다 논의 결과를 정치화하고 구체화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방금 말씀해주신 이 8월 말에 있었던 국회 토론회, 이게 좀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또 국회 또 지역구 또 북부 쪽에 계신 경기도 북부 쪽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참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토론회 개최 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뭐 개최 이유라든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경기도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대통령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 지시를 하신 이후에 제도적 또 재정적 지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와 함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됐습니다. 특히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반환 공여구역을 지역구로 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재강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등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참석해서 주민들의 오랜 희생과 피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고요. 경기도의 지원 방향과 또 지역별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제도 개선 과제와 또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토론을 통해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정치와 또 행정이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앞으로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세제 혜택 부여나 규제 완화 같은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저희는 경기도가 제시한 이러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군 반환 공여 문제, 이 정치와 행정이 함께 풀어야 될 공동 과제다. 그게 참 마음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중앙 정부 그리고 지방 행정, 지방 정부 그리고 국회 뭐 다 같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국회 토론회에 김동연 지사도 직접 참석을 해서 발표까지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나왔는지 우리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지사님께서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주셨습니다. 정책 방향은 주도성을 또 전향성 또 지역 중심 원칙에서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기금 조성을 통해서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개발을 주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 규제 개선 등 각종 규제와 제약을 전향적으로 과감히 완화해서 개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두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서 교통 인프라를 포함한 기반 시설 확충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와 또 국회 또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또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 북부 대개발 2040과 연계해서 산업과 주거, 문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 방향은 주민들이 오랜 희생을 보상하는 것을 넘어서 반환 공여구역을 경기 북부와 경기도 전체의 새로운 성장 거점인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청사진입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단기적으로 내고 중장기적으로 균형 발전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보관입니다. 예. 저희 4부 굿모닝 초대석은 이제 김대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님 모시고 이 경기도가 최근에 이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을 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계획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 부지사님, 이 지금 경기도가 이 앞서 말씀해주신 이 자체적으로 3천억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했다. 이건 좀 대단히 좀 이례적이에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좀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3천억 원 규모 개발기금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 재정을 통해서 또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마련하는 전용 재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또 국비 지원에 의존했던 구조에서 탈피해서 지방정부가 자체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저희가 주도적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기금은 반환 공영지 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각 시에서 요구한 주한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철도나 도로 등 기반 시설의 확충, 토지 매입비 등에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중앙정부에 보다 많은 지원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고 또 경기도는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민들에게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는 확실한 메시지이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부지사님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반환 공여 구역 개발 문제 이거는 이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그리고 국회까지 나서서 이제 같이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경기도가 주도권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해 나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환 공여구역 개발은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또 많은 자원도 필요합니다. 경기도 혼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중앙정부와 국회 또 관련 시와 함께 해야 됩니다. 법제도 개선 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 국회가 필요하고요.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대통령님께서 지시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타스크포스 팀을 가동했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협력의 틀을 열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국방부, 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상시 협의 채널을 운영해서 제도 개선 과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회와는 간담회를 통해서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예산 반영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도 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먼저 이러한 정책 모델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이를 국회와 정부가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경기도가 주도성을 발휘하고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도와 재정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반환 공여 구역 개발에 대해서 이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네. 아마 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좀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부지사님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네. 이 반환 공여 구역 개발 이 경기도가 한번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다짐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네. 다짐 각오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 반환 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히 땅을 사거나 매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70여 년 동안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오신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돌려드리고 또 경기 북부 지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이 과제를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이번 경기 북부 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도심 단절을 해결하고 또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생활 불편을 줄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거점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 경제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이나 문화시설 또 교육, 체육시설도 함께 확충해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말씀드린 바처럼 주도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도민들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현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